이번에는 요거를 갑시다. 요거 게시판이 항상 들어있거든요. 항상 들어있어요. 어떤 사이트를 봐도 이런 유형은 항상 들어있어요. 지금처럼 이게 그냥 글이 한 줄로 쭉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두 줄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날짜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 한번 써볼 건데, 요 게시판에서 한 번 더 발전하면 요게 되는 거죠. 왼쪽에 이미지 들어간 거. 이게 한 번 더 발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유형이 있고, 또 이걸 클릭했을 때 팝업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유형이 있고, 그리고 탭 메뉴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요 게시판이랑 요 게시판은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은데 디자인만 틀린 거예요. 디자인만. 그러면 저랑 같이 이걸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은 이걸 만들어 보면 되겠죠. 요거. 나머지는 뭐. 그리고 별거 없어요. 별거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작업할 건데요. 요걸 작업하려면 얘도 작업할 때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도 편하게 하려면 처음에 제가 코딩했을 때 얘도 이런 식으로 코딩이 나와 있으면 처음에 생각하는 거는요, 얘를 좀 반으로 자르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왼쪽을 잘라요. 그리고 오른쪽에 버튼이 있으니까 요만큼 자르겠죠. 이렇게 그렇게 자르겠죠. 그리고 여기는 ULLI 쓰면 돼요. ULLI 쓰면 돼요. 그럼 여기에 또 플로 레프트 라이트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또 깨지기 시작해요. 플로 레프트 라이트 들어가면 틀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말하는 요즘의 브라우저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익스프로 9, 10, 11, 8 이렇게 맞추게 된다고 하면 이쪽 부분이 틀어지기 때문에 또 작업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어떻게 쓰냐면 요거 같은 경우도 요게 그냥 요거는 H3대로 작업해요. 이렇게 이거 상관없이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ULLI 작업해요. 그리고 얘만 절대값으로 그냥 오른쪽 위에 띄워놓는 거예요. 얘가 오른쪽 영역 잡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접근성이나 뭐 무시하거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포지션 앱솔루트는요, 절대 크로스 버전이 부작용이 없어요. 걔는요, 좌표값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부작용이 없어요. 모든 브라우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플로 레프트 라이트 쓰는 것보단 포지션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하지만 포지션을 쓰게 되면 영역이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영역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으면 반응할 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노하우가 쌓이면 크로스 버전 검사를 안 하고도 다음 거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저걸 한번 작업해 볼 건데, 이게 이쪽이죠. 여기다가 노티스라고 써놓을 거예요. 노티스라고 써놓을 거고요. 여기다 뭐라고 해놓을 거냐면 디앱박스로 노티스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H3 썼으니까 이번에 H4 쓸 차례죠. 그래서 H4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아무거나 쓸게요. 그리고 그 밑에는 ULLI 쓸 거예요. LI 써서 안에 A 태그 들어가고요. A 들어가고 속성 들어가니까 가로 각진 거 써줄 거고요. 거기 써서 얘는 곱하기 4개 작업해 줄 거예요. 됐죠? 잘못했네요. 곱하기 4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 보죠. 곱하기 4가 LI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뭐 그냥 아무 내용이나 써주면 모든 운영 체제, 모든 브라우저에서 뭐 아무나 쓸 거예요. 그냥 아무나 쓰는 거예요. 누나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든
표준안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거 뭐예요? 이거 뭘 설명한 거죠? 세훈아 이거 뭐 설명한 거니? 이거요. 뭐? 어? 이야. 웹표준 제가 정의한 웹표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용 넣어줄 거예요. 됐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확인을 살짝 해보면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더보기 빠졌죠. 더보기 빠졌으니까 UL 밑에다가 A 태그 하나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A 태그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더보기라고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는요 백그라운드로 줄 거예요. 백그라운드로.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어줄 거냐면 또 이것도 접근성과 관련된 건데요. 타이틀이라는 걸 넣어줄 거예요. 타이틀을 넣어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툴팁 박스가 생겨요. 물론 익스프로 7, 8, 9, 7하고 6에서는 안 나올 수 있는데 8에서 안 나오나? 버전마다 틀리긴 하는데 이걸 넣어주게 되면 이미지가 조그만 부분이나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부분들 있죠. 그런 데는요 좀 설명을 첨가시켜주는 거예요. 이미지 쓸 때는 알트 태그는 100% 써야 되지만 타이틀은 100%는 아니지만 자기가 판단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름을 클래스를 뭐라고 해줄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되면은 구조가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요. 구조는 별거 없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 리더기를 보게 되면 이거를 순차적으로 읽기 때문에 이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얘를 절대값 쓴다고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코딩 하시면 돼요. 그러면 노티스 복사해서 스타일 간 다음에 이쪽에다가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노티스가 있고 노티스 다음에 H4가 있었죠? H4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티스 다음에 LI가 있을 거고요. LI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노티스 다음에 뭐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기본 틀은 끝났어요. 그러면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서. 그리고 사이트를 가시게 되면 이런 게시판 부분들은요. 다 테이블표로 만들어져 있지만 메인에 있는 게시판 같은 경우는 위에 LI로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나중에 아실 거예요. 나중에 게시판 만드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저거 작업해 놓은 거 다 게시판 만들 때는 다 테이블표로 만들어 놔야 돼요. 테이블표로. 그건 나중에 따로 작업할 거고.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우선은 제목부터 한번 디자인 작업을 좀 해줘 볼까요? 폰트 사이즈는 14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컬러는 0093BD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는
좀 두껍게 폰트 웨이트는 볼드체로 해줄 거고요. 밑에 간격을 좀 떨어주기 위해서 마진을 밑으로 3픽셀 정도 주실 거예요. 됐죠? 그러면 확인해보면 반응이 없네요. 저장하고 확인해보면 그래도 반응이 없네. 그러면 강력 세로 고침 한번 해주시고 됐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위에 간격이 필요한데 이 H3한테 맞은 탑을 줘서 간격을 줄 수도 있지만 얘한테 제목한테 맞은 탑을 줄 수 있지만 여기도 제목이 있겠죠. 얘한테도 맞은 탑 주고 탑 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이쪽 피테가 있으니까 걔한테 마진을 주면 한 번만 주면 되죠. 6번 줄 거를요 한 번에 줄 수 있어요. 여기 DSC 여기 있죠. 얘한테 마진을 밑으로 15 정도 주게 되면 딱 한 번만 주면 되니까 얘한테 주는 게 더 효율적이죠. 일일이 다 주는 것보다. 그래서 이쪽에다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됐고 스펠링이 틀렸네. 됐죠? 됐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더보기 있죠. 더보기를 이쪽 위에다 올릴 거예요. 더보기를요. 그러면 얘를 올리려면 포지션 앱솔루트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클래스라고 해놨으니까 CSS에 가서 얘한테 포지션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야 되니까 우선 라이트는 맞죠.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예요. 그래서 우선 포지션 값을 쓰려면 항상 기준점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기준으로 해서 꼭대기에 우선 나오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준점을 확인한 다음에 기준점을 잡아줘야지 정확한 위치를 잡아줄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위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더보기가 어디 나오는지. 더보기가 어디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저장 안 했어. 더보기가 여기 있죠? 더보기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 있는 이유는 아까 전에 이 박스한테 우리가 기준점 포지션 릴레이티브 줬어요. 그게 글로 간 거기 때문에 이 박스는 노티스 박스죠. 노티스 박스이기 때문에 얘한테 다시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게 되면 기준점이 잡혀요. 노티스한테. 되셨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더보기가 이렇게 갔어요. 더보기가. 됐죠? 그 다음에 더보기 대신에 이미지 두면 되겠죠. 이미지 두시면 돼요. 얘한테 가서
더보기한테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줄 거예요. 백그라운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미지 스플라이트로 만들지 않고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img에다가 more.png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더보기가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가 한 번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no repeat 해주시고요. 되셨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하나만 나오죠? 하나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더보기 글씨는 지워줘야겠죠.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줄 거예요. 근데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 더보기랑 글씨가 툴팁이 생기죠. 이게 타이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더보기랑 생겼죠. 타이틀 속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됐죠? 이렇게 돼서 됐고 인덱스에 가서 얘한테 작업해 줄게요. 스팬 작업해 줄게요. IR 작업해 줘야겠죠. 얘한테 더보기한테 글씨 넣어주고 여기는 클래스를 IR 효과를 딱 주시면 되겠죠. 됐죠? 근데 IR 효과를 줬는데요. 다 사라져버렸죠. 왜 사라졌을까요? 얘 했는데 사라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IR 효과에는요 포지션 앱솔루트 뭐 이런 거 다 써있는데 그게 안 사라지려면요 이 모어라는 애가 인라인 구조라서 그래요. 항상 뭐가 안 될 때는요 인라인이랑 블록 구조 의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영역이 안 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위드 값을 넣어주고 하이트 값을 넣어주고 디스플레이 블럭을 넣어주시게 되면 나올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안 나오네요. 저장이 안 됐군요. 이렇게 되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버하면 더보기가 뜰 거고요. 위치가 조금 위에 있으니까 얘를 좀 내릴게요. 여기서 여기다가 몇 피스 정도 내리면 되냐면 5피스 정도 내려볼까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죠? 그 정도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여기 앞에 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앞에 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 점을 만드는데 점은요 기본적으로 리스트 스타일 해주시면 리스트 스타일 있으면 점이 생기거든요 위에. 근데 우리가 다 지웠죠 그거. 다 지운 이유가 표준이 잘 안 됐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다가 점을 찍어야 되는데 점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 요소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도 있는데 가상 요소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거는요 H5에서 작업할 거고 오늘은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넣게 되면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우선 호환성은 좋아요. 모든 브라우저에 다 먹혀요. 왜냐면 옛날 백그라운드 방식이니까 기존에 있던 방식이니까 이 방법을 쓰게 되면 그런 건 있죠. 그
그래서 여기다가 img 쓰고요. img 쓰고 그 다음에 .gif라고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확인을 해볼게요. 됐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이게 지금 백그라운드 색깔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리피트 돼서 그래요. 그럼 얘한테도 노 리피트 해주면 한 번만 나오겠죠? 리피트 작업해 주시고 확인해 보면 한 번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왼쪽 꼭대기에 나왔기 때문에 얘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한 칸 더 띄고 백그라운드 포지션 색송을 여러 개 쓸 때는요 한 칸씩 띄워주고 앞에 여기 명사가 없어야 돼요. 이미지, 리피트 이런 거 없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0px, 8px 적어주게 되면 x좌표, y좌표를 얘기하는 거겠죠. x좌표, y좌표.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내려갔죠? 근데 글씨랑 가려지죠? 그럴 때 패딩을 레프트로 8픽셀 정도 주면 패딩을 레프트로 8픽셀 정도 주게 되면 얘는 앞에 자연스럽게 점이 들어간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점 써주는 거. 됐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보통 이런 게시판들은 한 줄로 나오죠. 한 줄로 나오는데요. 서버에서 데이터를 DB에서 가지고 올 때 글자 수를 갖고 와서 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CSS를 통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두 줄 효과도 있고 한 줄 효과도 있는데 우선은 얘를 한 줄 효과를 불러오려면 CSS 속성 중에 뭘 쓰게 되냐면 우선 오버플로우 히든을 써야 되는데요. 오버플로우 히든이 뭐냐면 우리가 써본 적은 있죠. 플로우 레프트를 쓰면 그냥 오버플로우 히든 쓰라고 해서 써본 적은 있지만 실제 얘의 성질은 이거예요. 오플로우 히든을 쓴 다음에요. 이건 안 따라셔도 돼요. 미드 값을 제가 100px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을 뭐 10px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드 값 100px, 하이트 값 10px의 박스 안에 이외의 것들은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주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100px, 10px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려면 영역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플롯 레프트를 쓰면 깨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쓴 다음에 뭘 쓰냐면 글자가 한 줄일 때, 한 줄 이상일 때 한 줄로 보여주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화이트 스페이스 정리해야 되겠죠. 요거 노워랩이라고 있어요. 요거 하나 주시면 두 줄을 한 줄 정리해주고요. 끝에 점점점으로 해주려면 텍스트 오버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 오버플로우에서 얘를 해주시게 되면 점점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줄 효과를 주시려면 요 세 개를 쓰시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고 따로 리스트에다 적어놓고 작업하셔도 상관없고요.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잘 외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 얘는 딱 한 줄 효과가 되는 거죠. 한 줄 효과가 되는 거예요. 됐죠? 거기까지 우선 마무리해 볼게요. 안 되시면 봐드릴 거고.